정말 열심히 자숙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도박 끊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박 중독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도박 충동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참습니다. 잘 참아야 되죠.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도박을 몇 년씩 끊어가신 분들에게도 도박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평생 참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야 정말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수록 야 평생 저렇게 참으면서 사는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일까? 도박 중독 치료가 정말 평생 참으면서 사는 게 어떤 치료의 목적인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도박을 더 끊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치료에 관련된 어떤 이론들, 이런 걸 보면서 저부터 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박을 어떻게 끊어가세요? 라고 하면 도박을 끊은 기간이 짧은 분이나 긴 분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평생을 참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발되신 분들, 끊으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평생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도박을 끊어가는데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참는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일단 이 상담 쪽에서는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아, 나, 이 나야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에도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아 정체감 확립,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아 존중감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다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더라. 뭐 이런 말 잘 들어보셨죠? 그 자아예요. 그 자아.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몸도 나고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도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와 우리 몸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살면서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근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주 큰 충격으로 오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어떤 큰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내가 뭐 학창시절의 왕따 경험이나 아니면 뭐 큰 교통사고나 등등등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은요 그거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려고 뭔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오히려 더 화를 내가지고 맞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방어막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상황부터 우리가 막는 거죠. 이런 방식이 아까 우리 정신세계에 있는 자아 있죠. 자아도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 자아도 다쳐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안 다치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뭔가 얘도 해요. 그래서 이 뭔가 하는 거를 자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아 적응기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아가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야 합리화하지 마,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뭐 생각하다가 아 이거 내가 합리화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합리화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그 순간 그 부정적이었던 감정들이 쑥 내려가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편안해진 거 느껴요. 그게 누가 편안해진 거예요? 내 몸의 자아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위험한 순간부터 합리화시켜가지고 자아가 순간적으로 안정감을 탁 느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자아 방어기제예요. 그 자아 방어기제가 아주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적급부터 아주 고급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억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억압. 뭐 말만 들어 아시겠죠? 억압? 눌러놓는 겁니다. 눌러놓는 거.
그러니까 힘든가요? 막 눌러라. 꾹꾹 참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부인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외면하는 것처럼 인정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아를 방어하는 이런 기제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내가 나의 감정을 대처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대처 기술들이 있어서 내 감정들을 여러 가지로 잘 대처하면서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고통이 센 감정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내가 내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못 썼을 때 어떤 특정한 방어 기제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도박하신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요. 부당하다고 느껴도 참아요.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런 특성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방어 기제를 주로 뭐를 쓰고 있는 거냐면 이 억압하는 걸 쓰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괜찮다고 눌러요. 아무렇지 않다고 억눌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빵 터집니다. 도박 같은 걸로 빵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박하신 분들이 도박을 어떻게 끊어가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참아야죠. 평생 참아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걱정한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아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자아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눌러만 놓고 사는 거죠. 빵 터져요. 근데 이 도박을 끊어갈 때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도박을 끊어가면, 참는 방식으로 도박을 끊어가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방식이 도박 충동을 눌러놓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그 이유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내 심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억압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참잖아요. 도박에서도 그걸 그대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재발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힘들게 도박을 끊어가요. 참으면서. 근데 재발돼요. 노력한 거가 배신하는 거지. 계속 노력한 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자숙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도박 끊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서 감옥처럼 사시면서. 근데 도박 문제가 반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참는 거 외에 다른 방법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는 걸로 효과 봤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참는 걸 효과 봤다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참는 거 외에 다른 걸로 도박을 끌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 모임을 간다거나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뭐 등등등.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쓰면서 참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도박을 끊어가지는 거지, 그냥 이분이 혼자 내가 참고 도박을 끊어가고 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참는 거 말고 또 도박 끊기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거 뭐 있냐고. 반드시 있습니다. 하물며 뭐 취미생활도 있고 가족이랑 뭐 놀기도 하고 센터나 뭐 지휘 같은 데 안 나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참는 거 외에 다른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기 어려운, 실제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는 것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상담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거고, 이왕이면 도박을 오래 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어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참는 걸 넘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참는 건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참을 수 있고 좀 덜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그 도박을 끊어가기 초기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도박을 끊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참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까지도 같이 쓰는 거를 연습해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참는 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참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참는 거의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인내잖아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건데, 그러면 무작정 참지 말고 어떻게 인내를 하면 좋은지 요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잘 참는 방법, 그러니까 무턱대고 참는 방법 말고요, 잘 참는 방법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 내용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